피노키오 원작은 15회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원작자는 구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36회까지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피노키오는 15회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고, 그래서 개가천선을 하나 했더니 다시 말썽에 휘말리게 됩니다. 피노키오 이야기는 아동 상담에 주로 이야기되지만 과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안에는 지혜로운 노파도 있고 말썽을 피우는 악동도 있습니다. 그럼 피노키오의 최후, 피노키오의 부활에 이어 진짜 인간이 된 피노키오, 마지막 회 시작합니다. 27. 피노키오와 친구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피노키오는 경찰에게 붙잡혀 갑니다. 개구쟁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온 피노키오는 상어를 발견하지 못하자 화난 목소리를 말합니다. 상어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너희들이 얻는 게 뭐야?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얻는 거? 그게 당연히 있지. 그게 뭔데? 네가 학교에 안 가고 우리랑 여기 오게 만드는 거? 날마다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내가 공부하는 게 너희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상관이 있고 말고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선생님이 우리를 나쁘게 생각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눈에 띄지도 않는단 말이야. 우린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 그럼 너희 마음에 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너도 우리처럼 우리들의 원수인 학교랑 수업이랑 선생님을 미워하면 되지? 내가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럼 우린 더 이상 네 얼굴을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기회가 오면 본때를 보여줄 거야. 피노키오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희들 지금 날 웃기고 있어. 피노키오는 7명의 아이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피노키오는 혼자였지만 영웅처럼 잘 싸웠습니다. 그 사이에 바닷가에 개가 나타나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피노키오는 개의 말을 무시한 채 싸움을 계속합니다.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피노키오의 수학책을 꺼내 피노키오에게 던진다는 것이 그만 에우제니오의 머리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에우제니오는 쓰러져 죽은 아이처럼 되자 아이들은 도망가고 피노키오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나타나 피노키오가 에우제니오를 다치겠다고 몰아붙이면서 끌고 갑니다. 경찰들과 함께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날린 모자를 줍는 척하면서 피노키오는 날쌔게 도망갑니다. 경찰견과 피노키오의 달리기 경주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8. 피노키오는 물고기처럼 프라이팬에 튀겨질 위험에 빠집니다. 피노키오는 경찰견 알리도로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 경찰견 역시 바다로 빠집니다. 바다에 빠져 거의 죽게 된 경찰견을 다시 구해준 피노키오는 자기 집의 안부를 전해주라는 부탁을 하고는 바닷가를 향해 계속 헤엄을 칩니다. 바닷가의 바위 사이에 있는 동굴에서 피신을 하려고 했던 피노키오는 어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물 안에는 숭어, 대구, 민어, 넙치, 정어리, 멸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부는 잡은 고기들을 차례로 빈 양동이에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에 남은 건 피노키오였습니다. 피노키오를 끄집어낸 어부는 겁에 질려 초록색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물고기지? 이렇게 생긴 물고기는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러고는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어르토! 이건 바닷개 종류가 틀림없어! 자기를 개라고 하는 어부의 말에 기분이 나빠진 피노키오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는 무슨 개? 난 개가 아니에요. 날 물고기 취급하시면 안 되죠? 난 꼭두가시라고요. 꼭두가시? 솔직히 말해 꼭두가시 물고기는 처음이라서 오히려 잘 됐어. 기꺼이 날 먹어주지. 날 먹는다고요? 난 물고기가 아니라는 말 못 들었어요? 내 말 안 들려요? 난 당신처럼 생각할 줄 아는 꼭두가시라고요. 그거 참 맞는 말이네? 어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나처럼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 재주를 가진 물고기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말고. 그러니까 너한테는 당연히 특별 대우를 해야겠지. 특별 대우요? 우정과 존경의 표시로 널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지 선택하게 해주지. 프라이팬에 튀겨 먹어줄까? 아니면 냄비에 넣고 토마토 소스 요리를 해서 먹어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날 놓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나랑 농담하냐? 이렇게 귀한 물고기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러니 나한테 맡겨. 다른 물고기들하고 프라이팬에 널 튀겨 먹을 테니까. 그럼 너도 만족스러울 거야. 다른 물고기랑 함께 튀겨지니까 아무래도 위로가 되겠지? 어부는 잡은 고기를 밀가루 반죽에 넣어 하나하나 프라이팬에 넣었습니다. 피노키오 차례가 되어 프라이팬에 막 던져질 순간이었습니다. 29. 피노키오는 요정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노키오가 프라이팬에 막 던져지려고 할 때 피노키오가 구해준 알리도로 경찰견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걔가 어부에게 튀김 한 입만 달라고 하자 어부는 거절합니다.
그때 알리도로 날 구해줘! 라는 피노키오 외침을 듣고 알리도로는 반죽이 된 채 어부손에 있는 피노키오를 입으로 물고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걔는 집으로 가고 피노키오는 가까운 오두막으로 가서 햇볕을 쬐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혹시 머리에 상처를 입은 에우제니오라는 아이 아세요? 그래, 어부들이 그 아이를 이 오두막으로 데리고 왔지.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피노키오가 슬픈 목소리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죽었겠죠? 아니, 벌써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걸? 정말요? 그게 정말이에요? 피노키오는 너무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외쳤습니다. 상처가 심하지 않았나요? 아주 심하게 다쳐서 죽을 수도 있었지. 두꺼운 종이로 표지를 만든 책으로 머리를 맞았거든. 누가 던졌는데요? 같은 학교 친구래. 피노키오라던가. 피노키오는 시침을 떼고 물었습니다. 피노키오가 누군데요? 아주 못된 아이라고 하더라. 떠돌이에, 말썽꾸러기에. 헛소문이에요. 다 지어낸 말이라고요. 그 아이를 아니? 만난 적이 있어요. 넌 그 애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착한 아이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말도 잘 듣고 아빠랑 가족을 사랑해요. 피노키오는 시침을 떼고 거짓말하다가 코를 만져보았습니다. 어느새 코가 한 뼘은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전 피노키오를 잘 아는데 그 애는 아주 못된 아이예요. 어른들 말씀도 안 듣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말썽만 부려요. 말을 마치자마자 코가 줄어들더니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넌 왜 이렇게 하얗게 되었니? 말씀드릴게요. 방금 칠해놓은 벽에 몸을 비볐거든요. 피노키오는 튀기려고 생선처럼 밀가루를 입힌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워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옷이랑 양말이며 모자는 어떻게 된 거니? 도둑을 만나 몽땅 빼앗겼어요. 저한테 옷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전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애야, 옷이라고 했니? 옷이라면 곡식을 담을 때 쓰는 자루밖에 없어. 그거라도 괜찮다면 저기 있으니 가져가거라. 피노키오는 두말 없이 빈 곡식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옷을 만들어 입고 피노키오는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는 동안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한 발자국 앞으로 갔다가는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기를 되풀이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자 피노키오는 요정의 집으로 갑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커다란 달팽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달팽이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느린 달팽이가 5층에서 문까지 내려오는데 9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달팽이를 통해 요정은 피노키오에게 음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은 모두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너무 고통스러운 피노키오가 눈을 떠보자 요정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의 말대로 학교 생활에 성실하여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내일이면 피노키오가 진짜 아이가 된다는 말에 피노키오는 학교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하고 파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이어집니다. 30. 피노키오는 진짜 어린이가 되는 대신 친구 호롱불 심지와 함께 장난감 나라로 갑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에게 친구들을 초대하러 나가서 1시간 안에 돌아온다고 약속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친구 가운데 호롱불 심지라고 불리는 로메오를 만나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로메오는 피노키오에게 장난감 나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장난감 나라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난 안 가. 피노키오, 넌 실수하는 거야. 내 말 믿어. 안 가면 후회하게 될걸?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겠니? 거긴 학교가 없어. 선생님도 없고 책도 없지. 그 나라에선 공부 같은 건 안 해. 목요일은 학교가 쉬는데 일주일에 목요일이 6번 있고 한 번은 일요일이야. 여름방학은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라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래야 하는 건데. 그럼 장난감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뭘 하며 지내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아침부터 신나게 노는 거야. 저녁이 되면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전날처럼 하루를 보내는 거지. 멋진 나라 아니니? 피노키오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생활이잖아. 아니, 절대로 안 가. 난 요정님께 착한 어린이가 되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벌써 해가 지는 걸 보니 어서 가야겠다. 안녕, 잘 가. 그러나 피노키오는 결국 장난감 나라에는 학교가 없고 잔소리하는 선생님도 없다는 말에 요정과의 약속을 잊고야 맙니다. 31. 피노키오는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당나귀가 됩니다. 장난감 나라로 인도하는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12쌍인 당나귀가 마차를 끌고 있었는데 그 당나귀들은 사람들처럼 흰 소가죽으로 만든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부를 보자마자 홀딱 반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책에 표시된 장난감 나라라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 마차에 서로 먼저 타려고 다투었습니다.
마차에는 8살에서 12살쯤 되는 아이들이 하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소금에 절인 멸치처럼 차곡차곡 포개져 있었습니다. 마차 안은 아이들로 꽉 차서 숨도 못 쉴 지경이었지만 아무도 찍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책도 학교도 선생님도 없는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불편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도 있고 졸린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마차에 앉을 자리가 없자 마차를 끄는 당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마차를 타고 갈 때 공부를 하지 않고 장난감에 정신을 파는 아이들은 끝이 좋지 않다 라는 소리를 듣고 내려서 당나귀를 보니 당나귀가 울고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장난감 날에서 호롱불 심지와 함께 정신없이 5달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쁜 아이가 되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당나귀들이 이렇게 많다니. 32. 피노키오는 귀가 당나귀 귀처럼 자라나고 당나귀 울음소리까지 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피노키오는 머리를 긁적거리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피노키오의 귀가 한 뼘이나 자라나 있었던 것입니다. 피노키오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아주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귀가 빗자루처럼 길게 자라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피노키오는 얼른 거울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야에 물을 채운 다음 물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당나귀 귀가 붙어있는 게 아닙니까? 피노키오는 울부짖으며 벽에 머리를 마구 찧어댔습니다. 위층에 사는 조그만 기니피그가 피노키오에게 당나귀 열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피노키오는 2-3시간 후에 당나귀가 된다는 말에 그 모든 것이 호롱불 심지 때문이라고 불평합니다. 호롱불 심지네 집에 가서 피노키오는 그도 똑같이 당나귀로 변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속상해하기는커녕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진짜 당나귀가 되어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고 있을 때 그들을 장난감 나라로 데려온 마부가 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33. 피노키오는 시장으로 끌려가 서커스 단장에게 팔립니다. 마부는 발로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와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와 호롱불 심지를 붙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당나귀에게 굴레를 씌우고 시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두 당나귀를 팔아 돈을 벌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당나귀를 사려는 사람은 금세 나타났습니다. 호롱불 심지는 바로 전날 아침 당나귀가 죽었다는 어떤 농부에게 팔렸습니다. 피노키오는 서커스 단장에게 팔렸습니다. 서커스 단장은 피노키오를 훈련시켜서 서커스단의 다른 동물들처럼 춤추고 제주도 부릴 수 있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딸막한 마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양처럼 온순하게 생긴 이 남자는 가끔씩 마차를 타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온갖 듣기 좋은 말로 공부하기 싫어하고 책과 학교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끌어모아 마차 가득 태우고 장난감 나라로 데려가서 실컷 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온갖 재미있는 일에 빠져 공부 따위는 새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모두 당나귀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이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나귀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버립니다. 땅딸막한 남자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서커스 단장에게 팔려가 마른 풀과 즙을 먹어야 했고 단장의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피노키오가 무대의 바닥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 관객석에서 금목걸이를 두른 부인이 보였습니다. 목에 걸려있는 메달이 달려있었는데 그 메달에 꼭두각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그분이 요정임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당나귀 울음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피노키오가 단장의 채찍을 맞고 있는 동안 요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피노키오는 당나귀 가죽이 필요한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그 사람은 가죽으로 북을 만들기 위해 피노키오를 돌에 매달아 물속에 가라앉혔습니다. 34. 바다에 던져진 피노키오는 물고기들에게 잡아먹힌 뒤 원래대로 꼭두가시가 됩니다. 당나귀를 산 사람이 던진 것을 끌어올리자 당나귀 대신 꼭두가시가 떠올랐습니다. 바다에 던진 당나귀는 어디로 갔지? 피노키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당나귀예요. 너라고? 날 놀리는 거지? 천만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럼 조금 전까지 당나귀였던 네가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무 인형이 된 거지? 바닷물 때문이겠죠? 바다는 가끔 이런 장난을 치니까요. 꼭두가시야, 속임수로 날 놀릴 생각은 마. 좋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듣고 싶으세요? 이 다리를 좀 풀어주세요. 그럼 이야기해 드릴게요. 멍청한 그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피노키오를 묶었던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워진 피노키오가 말했습니다. 전 원래 이런 나무 인형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어린이들처럼 진짜 어린이가 될 수도 있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나쁜 친구 말을 듣고 도망치지만 않았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귀가 이만큼 큰 당나귀가 돼 있었어요. 꼬리까지 달려 있었지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주인님.
성 안토니오의 축복으로 주인님은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길 바랄게요. 저는 시장으로 끌려가서 서커스 단장에게 팔렸어요. 그러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고 절름발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팔아버렸는데 주인님이 저를 산 거예요. 유감스럽게 난 널 사려고 20푼을 썼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인님. 당나귀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 내 이야기는 이게 전부냐? 아니요. 피노키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더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저를 사신 다음에 주인님은 저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에 제 목에 돌멩이를 매달아 바닷속으로 던졌어요. 인정 많은 주인님의 마음씨가 너무 훌륭해요. 전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할 거예요. 그리고 요정님이 아시면 더 고마워할 거예요. 요정이 누구냐? 우리 엄마예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한테도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세상의 모든 착한 엄마들이랑 똑같은 엄마예요. 피노키오가 지금까지 일을 설명하자 당나귀를 샀던 사람은 피노키오를 시장에 내다가 장작으로 팔아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피노키오는 몸을 날려 물속으로 뛰어들어 위기를 모면합니다. 바다를 헤엄쳐 가는 도중에 바위 위에 파란색 염소가 있는 것을 발견한 피노키오는 파란 요정이 떠올라 하얀 바위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때 바다 괴물인 상어가 피노키오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파란 염소는 앞발을 내밀어 피노키오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 상어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상어의 뱃속에서 참다랑어와 얘기하는 도중에 피노키오는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35. 피노키오가 상어의 몸속에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피노키오는 상어의 몸속에서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빛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먹을 것이 차려진 조그만 식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초록색 유리병에 꽂아놓은 양초가 타고 있었고 눈과 생크림처럼 온통 하얀 노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그만 생선을 먹고 있었는데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날뛰는 바람에 먹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불쌍한 피노키오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웃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수만 가지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 노인의 목에 매달리며 기쁨의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아빠! 드디어 아빠를 만났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요! 내 눈이 잘못됐나? 노인이 눈을 비비 말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아이가 정말 내 아들 피노키오란 말이냐? 네, 저예요, 저라고요. 아빠 절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 아빠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나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빠가 외투를 판 돈으로 저한테 책을 사주시던 날 생각나세요? 그날 저는 인형극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인형 극장 주인이 저를 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고기를 구우려고요. 그런데 그분이 아빠한테 갖다 드리라며 저한테 금화 5입을 주셨어요. 하지만 전 여우랑 고양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한밤중에 혼자 길을 나섰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저는 도망을 쳤지만 결국 강도들이 저를 붙잡아서 떡갈나무 가지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예쁜 요정이 저를 구하려고 마차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해서 코가 쑥쑥 길어졌어요. 코가 너무 길어져서 방에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엔 여우랑 고양이랑 금화 4입을 묻으러 갔어요. 금화 하나는 여관에서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앵무새가 웃어댔어요. 저는 금화 2,000개는커녕 한 입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재판관은 제가 돈을 잃어버렸다며 오히려 저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도들만 좋아하게 만들었죠. 감옥에서 나온 뒤에 포도밭에서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만 덫에 걸리고 말았지 뭐예요. 농부가 저한테 개목걸이를 씌웠어요. 개처럼 닭장을 지키라고요. 농부는 제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걸 알고는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꿀에서 연기가 나는 뱀이 너무 많이 웃어서 그만 핏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전 요정님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요정님은 죽고 없었어요.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는 저를 보고는 비둘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빠가 너를 찾으러 가려고 조그만 배를 만든 걸 보았어.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 나한테도 날개가 있었으면. 그러자 비둘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등에 올라타. 그래서 우리는 밤새도록 날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바닷가에 모여있던 어부들이 말했어요. 저기 조그만 배에 불쌍한 사람이 타고 있는데 배가 가라앉으려고 해. 전 멀리서도 아빠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빨리 나오라고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나도 그때 널 알아보았단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바다가 성이 날 때는 안 되다가 거센 파도가 내 배를 뒤집어 버렸거든. 그러자 옆에 있던 무시무시한 상어가 물에 빠진 나를 보자마자 덤벼들었어. 그러고는 나를 통째로 삼켜버렸단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상어 몸 안에서 2년 동안 생활하게 된 배경을 피노키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제페토는 상어가 상사 하나를 삼켰기 때문에 음식과 양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와 함께 상어로부터 탈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상어는 나이가 많은 데다 천식을 앓고 있어서 입을 벌린 채 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어깨에 메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상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36. 마침내 피노키오는 진짜 어린이가 됩니다. 피노키오는 아빠를 등에 업고 바닷가를 향해 헤엄치다가 상어 몸속에 함께 갇혀 있었던 참 다랑어를 만났습니다. 참 다랑어 등에 올라탄 피노키오와 제페토는 무사히 물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아빠와 함께 집을 찾다가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고양이와 여우를 만났지만 도와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귀하집에 이르자 두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귀뚜라미가 열쇠를 주자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노키오는 귀뚜라미로부터 파란 염소가 슬퍼하면서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잔조라는 농부의 집에서 아빠에게 따뜻한 우유를 드리기 위해 매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파래를 돌렸습니다. 농부의 집에서 죽어가는 당나귀가 있었는데 그는 호롱불 심지였습니다. 피노키오는 5달이 넘도록 파래를 돌렸고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 돈을 벌었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했던 피노키오가 시장에 가는 도중에 요정의 집에 있었던 달팽이를 만났습니다. 요정이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노키오는 자신이 번 돈 40푼을 내주며 요정을 위해 계속해서 돈을 벌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그날 피노키오는 밤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8개 만들던 갈대 바구니를 16개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잠이 들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요정이 나타나 피노키오에게 입을 맞추고는 말했습니다. 잘했어 피노키오. 네가 착한 마음씨를 가져서 난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다 용서했어. 가난하고 병든 부모님을 사랑으로 돌보는 어린이는 칭찬받고 사랑받아 마땅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착한 행동을 한 모범생이 아니라도 말이야. 앞으로도 잘 생각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렴.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바로 그때 피노키오는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피노키오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젠 더 이상 나무 인형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처럼 진짜 어린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피노키오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지프로 만든 오두막집은 멋진 가구가 있고 소박하게 꾸며진 예쁜 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에는 멋진 새옷 한 벌과 새모자, 가죽, 장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피노키오에게 그림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피노키오는 주머니 속에 상아빛이 나는 조그만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파란 머리 요정이 사랑하는 피노키오에게 동전 40개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씨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피노키오가 지갑을 열자 새금화 4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잘생긴 아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옆방으로 가보니 제페토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동심, 개구리,